어마어마한 포스를 뽐내면서 아예 죽여버릴 수가 있는 이런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키보드 워리어 TV의 키보드 워리어 김승희입니다. 또 이제 어마어마한 빅매치가 있어서 제가 또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빙턴 대 마스비달, 또 이제 어마어마한 또 이제 앙숙이죠. 자, 이 선수들의 경기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 제가 승자 예측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일단 승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 호르의 마스비달 선수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욕하세요, 빨리. 하세요. 저 역배충 새끼 맨날 틀리면서 또 저 새끼 컨셉 잡고 일부러 틀리고 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 새끼 컨셉 잡으려고 작정을 한 게 맞구나. 하지만 완전히 반대입니다. 컨셉 잡던 거를 이번에 완전히 뒤엎기 위해서 원래는 코빙턴이 이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또 틀리려고 했지만 이번에 마스비달을 고르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마스비달이 진짜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 자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빙턴이 마스비달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림들이 뭐냐면 마스비달은 개색 바닥 청소한다. 코빙턴의 그 카디오를, 코빙턴의 그 레슬링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5라운드 판정패할 것이다. 요게 그냥 정배 같은 그런 정말 그냥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사실 그냥 뭐 대충 격투기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림이잖아. 하지만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엔 컨셉 잡는 게 아니고 컨셉 잡는 것도 이제 지쳤어. 노잼이야. 욕만 먹으니까 너무 노잼이어서 요번엔 제대로 맞추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빙턴의 레슬링이 마스비달한테 통할 것이다. 뭐 인정해요. 어느 정도 분명히 통할 겁니다. 하지만 스탠딩 상황에서 마스비달이 코빙턴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유가 뭐냐면 자, 마스비달이 우스만이랑 싸울 때는 우스만이 스탠딩 상황에서 마스비달한테 계속 아래쪽으로 태클 모션을 주면서 타격을 섞어줍니다. 그러니까 마스비달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까다로워하면서 타격전에서 좀 많이 밀리게 되면서 이제 뭐 KO까지 당한 건데, 코빙턴은 스탠딩 상황에서 뭐 이렇게 태클 모션을 준다든지 그러한 모습이 뭐 거의 없어요. 또 하나, 코빙턴은 자기가 공격을 하는 그 상황에서만 태클을 쑤시지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 이 타이밍에 태클로 끊어주는 이런 타이밍 태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태클 타이밍이 레슬러 치고 그닥 좋지 않다. 코빙턴과 우스만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빙턴은 자기가 타격을 하다가 태클을 쑤시고 아니면 저 멀리서 태클부터 쑤시고 그 태클을 상대방이 스프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스프러를 당한 상태에서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이제 케이지에서 레슬링을 해가지고 꾸역꾸역 체력을 이빠이 써가지고 넘겨버리는 이런 카디오를 이용한 레슬링을 할 줄 아는 거지 절대로 태클 타이밍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빙턴의 경기를 보시면 케이지 중앙에서 상대방을 날려버리는 이런 태클들은 보기가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스비달이 코빙턴의 태클을 의식하고 타격전을 할 일은 거의 없다. 마스비달은 자기의 역량을 모두 보여줄 수 있다. 코빙턴과 타격전을 할 때. 그리고 코빙턴 자체가 복싱 스킬이 절대로 좋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지런할 뿐. 이런 뭐 스텝이라던가 앞뒤로 치고 빠지는 스텝이라던가 뭐 주먹의 임팩트라던가 뭐 날카로움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지런하고 체력 좋고 그리고 뭐 볼륨이 많다든지 주먹 개수가 많다든지 결국엔 상대를 질리게 만들어서 지치게 만들고 지쳤을 때 포인트를 따서 판정승을 하는 이런 그림인데 마스비달한테는 통하지가 않을 겁니다. 마스비달을 이길 수 있는 그림은 단 하나예요. 코빙턴이 케이지에 마스비달을 5라운드 내내 가둬두는 거. 코빙턴이 레슬링으로 뭐 바닥 청소를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마스비달 커리어에서 바닥 청소 한 적이 없어요. 뭐 레슬러한테 계속 눌려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청소하고 이랬던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데미안 마이아한테 뭐 레슬링적으로 바닥 청소를 당한 건 아니고 데미안 마이아한테 뭐 백을 잡혀서 조금 허우적댔다든지 뭐 요랬던 적은 있지만
코빙턴한테는 그 정도의 주짓수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림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코빙턴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스비달의 그 어마어마한 킬러 본능이 가득 담긴 그 빅샷들을 겨우 이겨내고 마스비달을 케이지에 몰아서 가둬놓는 거. 5라운드 내내 가둬놓는 거. 뭐 발등이나 밟고 뭐 무릎에다가 니킥이나 까고 뭐 요 정도밖에 없는 거야. 뭐 손목 컨트롤하고 머리 컨트롤해서 그냥 가둬두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마스비달은 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우스만한테 가둬줘서 나오지도 못하더만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누가 있어 결국에. 마스비달을 그렇게 가둬둔 게 누가 있냐고. 우스만밖에 없어요. 예전에 뭐 네이트 디아즈도 케이지에 가둬두려고 했다가 뒤지게 맞았죠. 마스비달이 뭐가 강하냐면 케이지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올 때 그 쏟아지는 그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 뭐 페레이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에 갇힌 상태에서 마스비달이 손목 컨트롤을 해줬다가 그 다음에 2두 바이셉 컨트롤을 해줬다가 자 돌아 나왔다가 못 돌아 나오니까 빰 클린치 잡고 니킥 차고 그 다음에 다시 클린치 싸움 거는 척 하다가 이제 오른손으로 꽂아가지고 파운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런 또 그림이 또 있어요. 뭐 네이트 디아즈 선수랑 싸울 때도 클린치에서 벗어나면서 이런 폭격을 하는 이런 그림도 있었고 뭐 예전에 뭐 벤슨 앤더슨 선수랑 싸울 때도 클린치에서 벗어나자마자 무차별로 공격을 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마스비달 선수는 항상 보여줍니다. 뭐 아이아킨타 선수랑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마스비달이 언제 강하냐면 라운드 막판 그리고 클린치에서 벗어난 직후에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몰아붙일 때 뭐 주먹으로만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니킥을 올려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뜬금없는 하이킥을 차버린다든지 이런 킬링샷을 항상 넣어요. 그러니까 킬러 본능이 있는 선수야. 막 흥분해서 주먹으로만 그냥 막 치는 선수가 아니고 주먹 치다가 한 템포 쉬고 하이킥을 차버린다든지 주먹 치다가 한 템포 쉬고 니킥을 올려버린다든지 상대방을 관찰해서 빈틈을 찾아낸 다음에 죽여버리는 그런 타이밍을 알고 있는 킬러 본능이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마스비달 선수가 최근에 이겼던 경기들을 보면 피니쉬율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데런틸 선수, 뭐 도널드 세로니 선수, 벤 아스크렌 선수 전부 다 KO예요. 지금 사실 물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타격에 물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스만이 마스비달을 KO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신다면 우스만 선수가 마스비달을 KO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마스비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스비달 선수는 앞손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앞손 잽도 많이 쓰지만 앞손 훅 상대방이 들어올 때 카운터로 앞손 훅을 굉장히 많이 치는데 이게 약간 견제용으로 치는 건데 이 앞손 훅을 칠 때 여기 이쪽이 오른손잡이가 스트레이트를 칠 수 있게끔 이쪽이 좀 열려요. 그러니까 내 훅이 먼저 닿기 전에 상대방의 스트레이트가 먼저 닿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옛날에 뭐 아이아킨타 선수랑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스만 선수와의 1차전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스비달 선수가 앞손 훅을 칠 때마다 이게 투가 상대방 뒷손이 조금씩 이게 얹히는 그런 그림들이 옛날부터 있어. 엄청 옛날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요거를 우스만이 잘 노린 거지. 이게 만약에 사우스포랑 싸운다라고 하면은 주먹이 이렇게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까지 큰 위협이 되지 않아요. 또 중요한 거는 코빙턴이 존나 물주먹이기 때문에 마스비달한테 데미지를 주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요번에 마스비달이 타격전 상황에서 노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마스비달은 기본적으로 왼손잡이랑 싸울 때 킥의 활용 능력이 거의 뭐 2배, 3배가 올라갑니다. 왼손잡이랑 싸우면 뭐 미들킥, 로우킥, 하이킥 다 조져요. 사실 뭐 레슬러한테 킥을 쓰면은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킥캐치를 당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레슬러던 뭐 주짓대로건 뭐 타격가건 킥 활용을 잘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지 마이너스 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빙턴 자체도 킥캐치를 해서 넘기는 그런 타입의 레슬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마스비달이 이번에 뭐 바디샷 같은 걸로 분명히 코빙턴에게 데미지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스비달이 엄청난 이런 복싱 스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느 장면에서 나오냐면은 네이트 디아즈 선수랑 싸울 때 앞손으로 사우스포 선수의 간장을 때린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열린 쪽이 아니라 닫힌 쪽을 때릴 수 있다라는 거. 요게 복싱 스킬이 마스비달 선수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마스비달이 우스만과의 1차전에서 정말 그냥
5라운드 내내 갇혀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중간 타격전 상황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우스만이 당황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스만이 잉자강이었고 또 이 헤드무빙이 그냥 무슨 완전 허우적 헤드무빙, 무슨 근본 없는 위빙 더킹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벗어난 거지, 코빙턴 선수가 그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스비달 선수의 그 폭격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5라운드 내내 코빙턴이 가둬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스탠딩 상황에서 마스비달이 코빙턴을 몰아칠 수 있는 상황이 몇 번은 나오고 그 몇 번 안에 코빙턴 선수가 데미지를 입고 뭐 바디샷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안면이라던가 데미지를 입고 경기가 점점 안 풀리다가 뭐 얼굴이 피떡이 돼버려가지고 아예 판정패를 한다든지 아니면 KO패를 당한다든지,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빙턴에게는 마스비달을 타격전 상황에서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 태클 능력이 없고, 그리고 인앤아웃 싸움에서, 이 스텝 싸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펜싱이라고 친다면 요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 손 펜싱 싸움에서 아예 게임도 안 되고, 또 마스비달이 사우스포랑 싸울 때는 킥의 활용 능력이 2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킥 싸움에서도 코빙턴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럼 코빙턴이 마스비달한테 할 수 있는 거는 5라운드 내내 케이지에 눌러놓는 거. 근데 이게 말이 쉽지. 5라운드 내내 케이지에 눌러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아니죠. 마스비달한테 분명히 타격전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질 겁니다. 케이지를 빠져나오는 순간. 그리고 그 케이지를 빠져나오는 순간이 마스비달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타이밍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마스비달이 어마어마한 포스를 뽐내면서 코빙턴을 아예 죽여버릴 수가 있는 이런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마스비달이 기본적으로 사우스포들한테 굉장히 강해요. 리온 에드워즈 선수도 그냥 막 뒤지게 패버렸잖아요. 사우스포한테 굉장히 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마스비달 선수의 승리를 예상을 하면서, 우리 또 이제 베팅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꼭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또 베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요번에 큰 돈 만질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제 영상 꼭 참고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또 저 입중계 할 거니까 또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같이 이렇게 또 시청하고 제가 또 이제 격자를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이렇게 축하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 입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덜렁!